말년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말년의 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치열하고 앞만 보느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느려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비로소 한 가지 진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외로워진다. 같은 나이인데도 말년의 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 기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함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말년의 복은 하루하루 쌓인 마음의 습관이 만든다. 오늘 당신이 내뱉는 말, 오늘 당신이 붙잡는 감정, 오늘 당신이 대하는 사람. 그 모든 작은 선택이 쌓여 노년의 얼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말년의 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준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남은 날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를 위한 작은 점검일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마음이 복잡하고 인연이 정리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말년의 복을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황혼에 들어오면서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원망으로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억울할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재산도 잃고 자식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되는 원망의 습관이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병들게 한다. 원망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내 속에서 독처럼 스며듭니다. 분노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삶에 대한 시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원망을 오래 품을수록 말년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은 다시 원망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원망을 오래 품은 사람의 말년이 외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이유를 당사자는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과거를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날들을 더 아끼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년이 밝아진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바뀌면 대화가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새로운 인연을 끌어옵니다. 말년의 복은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옆집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가족의 말투가 조금 따뜻해지고 예전보다 덜 화가 나는 하루가 찾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말년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끕니다. 원망을 버린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는 그 인생은 늙을수록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말년의 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로 운이 바뀌기 전에 일어나는 변화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비교가 갑자기 지치고 귀찮아질 때가 옵니다. 남이 잘 되든 말든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앞서가든 말든 그것이 내 삶과 상관없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결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교는 괴로움을 만들고 멈춤은 평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남과 비교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할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스스로를 잃어가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나만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시기엔 이상하게도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예전처럼 남의 성과가 부럽지 않고 왜 나는 안 되는지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이 잔잔해지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삶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비교가 사라지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평화는 운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흔들린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교가 점점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운의 방향은 이미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복의 조건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은 젊을 때는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붙들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자식, 명예, 돈, 인정, 그리고 내가 이뤄야 한다는 끝없는 욕심까지.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집착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깊으면 관계는 경직되고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쉽게 상처 입습니다. 사람은 멀어지고 상황은 더 엉키고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착이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안고 살 필요도 없고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고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말과 표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집착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지만 놓아주는 마음은 관계를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리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집착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삶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말년의 자유와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네 번째 복의 조건은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라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인연이다. 많은 사람이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성과를 위해, 일과 돈을 위해 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쉽게 관계를 놓칩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지금은 바빠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아무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을 줄 때 자라고 햇빛을 줄 때 더 튼튼해지고 방치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말년에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집도 아닙니다. 평생 어떤 관계를 쌓았는가입니다. 이해관계로 맺은 인맥은 직책이 떨어지는 순간, 연락이 끊어지는 순간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다릅니다. 지위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밥 한 번 먹자 하고 찾아오는 사람, 괜찮냐 하고 걱정해주는 사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진심을 쌓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짧은 안부 문자 한 통, 작은 배려 한 번, 들어주는 귀,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말년에 큰 복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일은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지만 사람의 온기만은 끝까지 우리를 지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도 좋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은 내가 늙었을 때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삶. 그것이 말년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외롭지 않은 노년이라는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5번째 복의 조건은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베풀문 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도, 잠깐의 시간도,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의 말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의 씨앗, 배려의 씨앗, 지식과 경험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말년에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이 복을 돌려받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누군가는 찾지 않아도 찾아오고 누군가는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베푸는 사람의 노년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자신의 자리를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베품은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젊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들어주는 귀, 작은 도움, 그리고 작은 용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됩니다. 그 빛은 결국 다시 자신의 말년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결국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을 나눠서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를 나눴기 때문에 그에게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말년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작은 씨앗 하나라도 뿌리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을 건너 반드시 열매가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베푸는 사람이 말년에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말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관계에 마음을 쓰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며 산다면 우리의 남은 길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 하나에서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말년이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생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에도 5가지 복이 차곡차곡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걸음에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